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덕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이 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견디는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직 파신 분 없으시죠? 저도 손가락이 왔다 갔다 했지만 또 결국엔 또 참았습니다. 참았는데 오늘은 다행히 반등을 했습니다.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파는 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거 보니까 자꾸 누군가가 주식을 자꾸 팔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쉽게 반등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좀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니까 거기 대비 오픈도어가 나름대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영상을 킨 이유가 기사가 하나 났길래 같이 한번 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의 최근 12% 하락으로 1년 손실이 더해진 후 엄격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은 꼭 기관 투자자들이 팔 것처럼 좀 약간 심장 쫄깃하게 이런 제목을 써놨는데요. 팔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이런 식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쫄면 안 됩니다. 기사를 보기 전에 제가 생각한 기관 투자자들은 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1년 이상 추적을 해온 결과 70% 이상의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팔았으면 애진작에 좀 팔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계속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하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이 오픈도어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회사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그닥 많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총 13명의 투자자가 회사 지분의 51%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부자들은 최근에 매도했습니다. 자주 매도하죠, 내부자들은. 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오픈도어의 진정한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사업의 소유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 지분으로 기관이 회사의 최대 주식을 소유합니다. 즉 주가가 오르면 그룹이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고 또는 하락하면 가장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관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면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을 본다는 얘기겠고요. 하락하면 역시 손실을 본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하고 똑같겠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주에 보유 주식 가치가 12% 하락하는 것을 보았다. 12% 갖고 이런 기사 쓸 정도는 아닌데 올해 들어서 거의 엄청 많이 하락했는데 고작 요 며칠 갖고 이런 기사를 썼네요. 말할 것도 없이 주주들에게 1년간 41%의 손실을 더한 최근 손실은 특히 이 범주의 주주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다. 1년간 41% 손실, 요거 맞아요. 네. 어쨌든 요게 좀 기관들이 불안한가 봐요. 이런 기사를 쓰는 거 보니까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기관들은 주식 가격의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면 기관들은 오픈도어를 매각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계속적으로 하락된다면 기관들이 판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관들은 지금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도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계속 지켜봐온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기사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60%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식수는 4억 1000만 4090만 주 정도 갖고 있는 이 상태고요. 내부자들이 2400만 주 정도 갖고 있고 여기 초기 투자자인 것 같은 그 7.8% 5300주 정도 갖고 있고요. 이게 기타 비율인데 여기에 공매도가 포함이 됐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 정도 비율을 갖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수익률을 일반적으로 따르는 지수의 수익률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관련 벤치마크 지수에 포함된 대형 회사를 매수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요 오픈도어가 지수보다 좀 수익률이 떨어지면 팔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픈도어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 다른 제가 일반 소형주 주식 위주로 탐색을 해봤을 때 오픈도어가 기관들이 좀 많이 갖고 있어요. 70% 이상 갖고 있는 거 보면은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주식들하고는 좀 비중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틀릴 수도 있다. 뭐 개인 투자자들하고 마찬가지겠죠. 이 주가가 떨어지면 또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기관이 동시에 주식에 대한 견해를 바꾸면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분도 수익 내역을 살펴볼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미래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지금 파란색 라인이 매출이고요. 지금 현재 나온 시점까지 이렇게 좀 매출이 좀 쭉 하락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매출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현금이 좀 많이 줄었다. 줄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지금 미래에도 조금씩 줄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캐시 현금 흐름도 거의 변화가 없는데 요 현금 양을 봤을 때 2022년도에 현금이 엄청 줄고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떨어진다. 이런 개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현금의 양은 이제 수익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조금씩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닝 같은 경우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닝도 계속 거의 손익분기점 근처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0. 몇 프로인데 0.1로 시작하잖아요. 0.16인가? 네, 거의 다 왔다. 이제 좀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래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 그래프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투자자들은 기관이 실제로 회사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상당한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그죠?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죠. 뭐 팔자라는 분위기가 진짜 나온다. 뭐 파산 기존에 이제 파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많이 팔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좀 안정권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헤지 펀드는 오픈도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헤지 펀드가 뭐 그렇게 많이 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벵가드는 현재 회사의 최대 주주로 13%의 유통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벵가드가 제일 많이 갖고 있죠. 그 다음에 2, 3위 주주는 7%, 7.8과 7.2% 유통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캐릴러가 회사 주식의 2.2%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 보상받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팔지 않는 1, 2, 3위랑 캐릴러까지는 팔지 않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권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위 13명의 주주가 합쳐서 51%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느 한 주주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좀 뭔가 계속 흔드는 느낌이에요. 이 글의 의도는 좀 팔 수 있다. 뭐 어디 안정권이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기간 소유권 데이터를 연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는지 알기 위해 분석가의 감정을 연구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주식을 다루는 분석가가 많으므로 그들이 무엇을 예측하는지 보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내부 소유권이라고 중간 제목이 있는데요. 내부자의 정의는 국가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이사회의 구성원은 항상 중요합니다. 회사 경영진이 사업을 운영하지만 CEO는 이사회 구성원이라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내부자 소유권은 리더십이 회사의 진정한 소유자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때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내부자 소유권이 높으면 회사 내에 소규모 그룹에 엄청난 권력을 줄 수도 있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내부자가 역시 다른 소형주 대비해서 내부자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보상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보상을 했다라는 거겠죠.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계속 팔고 있다라는 게 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파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나마 막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막 이사회 구성원들도 막 팔고 이러면은 골치 아플 것 같은데 파는 사람만 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내부자는 오픈도어의 일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내부자는 6,100만 달러 상당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은 이를 실제로 긍정적인 것으로 볼 것입니다. 내부자 정렬 문제를 알아보고 싶다면 어쨌든 많이 갖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 대중 소유권 29%의 소유권을 가진 일반 대중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로 구성되어 오픈도어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규모의 소유권은 정책 결정을 유리하게 이끌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회사 정책에 집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희 개인 투자자들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소유권이 뭐 이 정도 29%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 좀 잘못 계산이 된 것 같은데 한 14% 정도로 알고 있어요. 요게 공매도까지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기업의 발행 주식이 7.8%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다양한 그룹에 대해 항상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 기관들이 팔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라.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근데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되는 쓸데없는 기사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관 투자들이 그렇게 큰 변동은 없어요. 탑 10 정도까지는 거의 고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크게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하는 그런 정도의 주식은 아닌 것 같고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보유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업데이트가 7월 10일 날 된 데이터예요. 추정치가 4,350채 정도 팔았다라고 대충 나오고요. 가격이 대충
7만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1.62 빌리언이니까 뭐 16억 달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하나로 한 1.8 이게 하나로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로 2조 정도 되는 2조 2천억 정도 되는 규모네요. 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스 마진이 11%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훌륭하죠. 네, 어떤 사업을 했을 때 10% 정도 남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래량이 좀 늘면은 매출도 엄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7월 26일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뭐 크게 변화된 수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11.12% 정도로 좀 평균을 7월 달에도 유지하는 것 같고요. 요 데이터가 하나 추가됐는데 7월 달에 13.57로 나오네요. 마진이. 그리고 홈이 896으로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이걸 뭐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많이 팔렸다는 얘기겠죠. 네, 이렇게 한번 봤고요. 오늘은 제가 X 의견 괜찮은 거 하나 캡처해봤고요. 오픈도어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연준이 2022년 초 금리를 인상한 후 자연스럽게 더 넓은 시장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 인플레이션 상승해서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역풍을 뒤로한 오픈도어는 이제 큰 상승을 타려는 기회주의적 투자자들을 위한 매력적인 투자 논문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포함되겠죠. 기회주의적 투자자. 그러니까 미리 알아보고 올라갈 줄 알고 저점에서 샀는데 사실 뭐 생각보다 오르지 않기 있기 때문에 좀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죠. 경영진은 유망한 2024년 2분기 마진 가이던스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강력한 재고 지표와 스프레드 확대를 계속 보고하고 있다. 좋은 신호죠. 네. 오픈도어는 penny 재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지만 냉각된 인플레이션과 2024년 9월 잠재적인 연준 피벗은 큰 순풍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호재죠. 요 호재를 맞아서 주식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생각처럼 많이 안 올라가고 있다 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갈지 전혀 예상이 안 되잖아요. 잠깐 저 지난주에 올라간 거 보면은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또 차익 매물 같은 게 좀 쏟아지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2025년에는 주택 거래가 증가하고 상위, 하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치 및 성장, 지향적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은 여전히 매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투자자나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2025년에도 저도 이 터라운드 주식에 투자를 했고 여기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 이제 익절을 할 시점이 와도 앞으로의 가이던스나 이런 게 좋을 경우에 계속 보유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 오히려 지금보다 더 희망적일 수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쭉 들고 가도 후회는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보유할 가치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매도 나왔는데 한번 같이 보면은 공매도가 최근 3일 동안은 좀 낮아졌어요. 지난주보다 훨씬 낮아진 상태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급격하게 오를 때 공매도가 엄청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되니까 공매도 수량이 좀 낮아진 이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네요. 올라갈 때 엄청나게 공매도를 때렸는데 7월 17일 날 정점을 찍었는데 한번 볼까요? 7월 16일 이때가 공매도 물량이네요. 네, 요 지금 윗꼬리가 제일 높은 요 시점이 공매도가 가장 많았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분을 다 잡아먹은 상태고요. 600만 주가 다 잡아먹었다. 그래서 이때 주가를 혹 눌러버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 여파는 아시다시피 쭉 흘러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라는 계산인데, 이걸 먹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어쨌든 주가가 하락하면은 공매도가 줄어들고, 주가가 올라갈수록 공매도량이 좀 많아진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공매도가 항복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면 누르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7월 15일 날 집계한 결과가 더 올라갔어요. 8,900만 주 정도 아직 공매도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수익률 많이 줄었어요. 7월 달에 수익률이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뭐 30%씩 찍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10%씩 찍어도 나쁘지 않고, 이게 매달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변동폭이 많이 없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 급상승도 좋지만 꾸준하게 매달 이렇게 10% 이상씩 찍어주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추이도 한번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봤는데, 이 매출액, 오픈도어의 매출액이 전망치가 이렇게 좀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우상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이 조금씩 증가함으로써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EPS도 조금씩 상승을 하는데 아직 손익분기점과는 좀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 최근에 어닝 결과를 좀 봤을 때 이렇게 예상치보다 상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상치보다 이렇게 상승한 폭이 나오는데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2023년도 3월하고 2024년도 3월하고 사실 주가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 기존에 이제 이렇게 어닝 비트를 한 요런 성과들이 전혀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기존 빠질 때는 좀 빨리 반영이 됐지만 어닝이 미스가 날 때 좀 주가가 빨리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좀 어닝 비트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7분기 이상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변동은 크게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재평가를 해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닝 비트를 계속 함으로써 좀 앞으로의 주가가 크게 상승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자, 라지 스케일을 보면은 최근에 어쨌든 큰 손들이 좀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물대가 꼭지점이 더 높아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상승했을 때 많은 매수대가 올라온 상황인데, 이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현재 물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팔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올라가면은 이분들이 팔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기사에서 봤지만 기관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은 72%입니다. 72.29%고요. 그 초기 투자자 7.75%, 그 다음에 내부자 5.48%, 그 다음에 나머지 이 14%의 비중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라고 보면 되겠죠. 공매도랑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공매도 물량은 누군가가 샀기 때문에 이게 공매도가 포함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주식수를 봤을 때 나쁘지 않은 비율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변동이 없다. 7월 16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7월 16일이면 아까 공매도가 15일자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이게 다 계산된 데이터 값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은 뭐 마지막으로 댓글, 최근에 거의 많이 안 봤으니까 댓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게시물을 몇 개 올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전체 주식시장의 악재지만 금리 인하는 주택거래에서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택 매매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치므로 오픈도어에게 지속적인 상승 추세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금리가 어쨌든 인하를 하면은 주택 거래에 있어서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바고요. 금리 인하가 지금 주식시장이나 뭐 경기 침체보다는 좀 더 영향이 크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인하가 좀 빨리 되면 될수록 좋아지겠죠. 뭐 거래량도 많아지고 좋은 쪽으로 일단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침체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맞다라고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는 오픈도어만 빠지진 않겠죠. 뭐 일단 침체가 되면 전체적으로 조금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금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고금리로 인해 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캐시 바이어들이 많았고요. 금리가 인하하면 부동산 섹터의 호재입니다. 거기에 내피셜 희망회를 돌려보면 실업률 증가도 호재다. 금리 인하 명분뿐 아니라 집 모기지를 갚기 힘들어서 내놓는 집들이 많아지면 거래량이 많아지니까. 이것도 엄청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을 내놓을 수 있다. 이게 직장인을 좀 잘리면은 좀 돈이 필요해서 집을 내놓을 수 있지 않나.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오픈도어 입장에서는 주식이란다.
주택을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헐값에 내놓는 매물들이 많을수록 좋죠. 침체일 때 나쁘지 않은 그림일 수도 있겠는데, 왠지 느낌이.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하면 부동산 자체가 호재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를 너무 많이 빼놨기 때문에 이게 과연 금리 인하를 하면 쭉쭉 올라갈지, 이거 경험을 안 해봐서 이번에 제대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픈도 매도할까요?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뭐 TQQQ보다 더 심하다고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QQQ는 올라갈 거란 믿음이 있는데, 오픈도어는 사실 공부를 안 하면은 올라갈 거란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매도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본전일 때 파시는 게 좋고요. 괜히 물려서 괜히 심란하게 그렇게 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여느 때와 같이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준이 연착륙에 최대한 힘을 쏟아붓는 거다라고 하고요. 부족하지만 나는 여러 채널로 미국의 현지 바닥 경기를 살피고 있습니다만 경기 침체로는 가지 않을 거란 짐작이 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더욱 큰 호황기가 올 것임을 예상할 수 있어서 비교적 주식이 바닥일 때 지금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다. 대단하십니다. 침체가 안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의 의견도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당분간은 좀 침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길게 보고 다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떨어지면 또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 붙잡고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화이팅 하고요. 5일째 기관들이 매집한다라고 합니다. 어제 추매하였다라고 하고요. 저렴한 단가도 좋지만 수량이 최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수량이 최고죠. 수량이라는 거는 결국엔 가격이라는 얘기고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을수록 좋다. 근데 싸면 더 좋다. 뭐 그런 거죠. 긴 호흡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같이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자꾸 의식하고 있다 그러면은 단타를 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하고요. 스윙도 어떻게 보면 단기 투자자잖아요. 그 짧은 모멘텀을 이용해서 먹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왕창 크게 먹자라는 개념이잖아요. 나스닥 마이너스 3%네. 요게 1일 전인 게시글이는 마삼누리입니다 라고 하고요. 이때 조금 좀 패닉이었어요. 엄청 많이 빠졌는데 좀 당황했습니다. 나스닥 이 정도 빠졌다. 좀 큰 조정이 오지 않을까. 지금도 이제 조금 많이 또 빠졌는데 오늘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또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이후의 얘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주말에 시간 나면 한 번 더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